오늘 그 발표 자료가 조금은 초반에는 기술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관련된 내용은 장표상에 표현이 안 되지만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충전 업계에서는 좀 많이 쓰는 장표입니다. 그 충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뭐 간단히 약어로 표시를 했고, 이 부분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좀 같이 접목되어 있느냐에 대한 네덜란드 기관에서 정리한 장표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그 DR 충전이라든지 스마트 차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이런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전기차와 충전기를 운영하는 충전 사업자들, 또 이게 해외 유럽 쪽에서 정리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충전 서비스들을 모아가지고 상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액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실제로는 이제 기술 표준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요.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전 자체에 대한 기술은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장표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전시나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전 자체는 물론 초고속 충전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충전, 뭐 예를 들면 급속 충전에서는 AC/DC를 변환할 때에 이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변환 장치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스마트 차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고, 또 충전기와 운영 시스템 간의 표준, 그리고 또 그 상위에 대한 표준들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충방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액터들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사용자의 접점 끝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의 또 시작단에는 전력 사업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이해관계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쪽 발표를 못 들었지만 이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뒤쪽 발표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그 이후의 사업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단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일 것이냐와 그 사용자 접점에 누가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에 있어서 기존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그 자동차를 소비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운행을 하면서 충전이라는 부분까지 연속성이 있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들도 더 이상 단순히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많은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OEM들에 있어서는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일 수 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저 밸류체인 안에서 사실 전체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좀 추가적으로는 다양한 이런 기술과 관련된 기술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정도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커버해주는 기술 표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와 충전기의 기술은 1518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해당 기술을 가고 있고, 충전기와 시스템 간에는 OCPP라는 기술이 실제로 이제 IC와 ISO를 대체하는 기술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간단한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인프라가 확장되다 보니 어떤 표준화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수요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확장은 OCPP 1.6이라는 표준을 이제 재작년부터 정의를 해서 해당 표준이 돼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표준이 지금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2.0X, 2.0.1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표준으로 확장이 되었고, 63110이라는 전기차 충전기와 상위 시스템 간의 표준 프로토콜로서의 ISO와 IEC를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나온 별첨 책에도 그 이재정 박사님이 정리하신 내용에도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0.1은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앞서 설명드렸던 IRA 보조금에서도 충전 인프라 쪽에 대한 보조를 좀 더 필수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충전 시스템과 충전기에 대한 상호 표준은 이런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보조 정책에도 반영된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연초여서 사실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뭐 저희가 이제 연초에 CES를 참가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이제 어떤 기성 전기 회사들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방향성들이 조금 일맥한다는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대표적으로는 ABB는 초급속 충전기부터 이런 이제 가정용 홈차저까지 기술로서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테슬라와 비교해서 가장 선도적인 회사지 않나 싶은데 재밌게도 CES 때는 별다른 걸 크게 갖고 오지 않고 이런 홈차저를 가져왔는데 이 홈차저에서 보여주는 청사진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홈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PV, ESS, 그다음에 EV 차저, 거기에 전기차까지 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솔루션들을 제안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전문 회사인 ABB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테슬라가 이미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기 이제 자동차까지 내장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로는 사실 중국 기반의 회사이긴 한데 이쪽은 약간은 상업용 차량 쪽에서의 어떤 전력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메가와트 차저라든지 이런 이제 좀 다양한 또 이제 또 특이한 거는 농기계들에 있어서도 이제 전동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동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사항은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는 분산 충전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더 이제 확장되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는 현재 그리드 상태로는 전기차 확장 자체가 단순히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방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현재는 저기 상업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서 좀 설명을 드렸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의 스마트 차징을 현재 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실증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라는 기술 자체가 실제로는 보편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처럼 뭐 전체 모든 걸 수직화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차별화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들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표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 충전 장치들도 충분히 스마트 차징이나 에너지 효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 조금 이제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충전만으로는 이제 앞으로 확장하는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선도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수직 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진행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충전 단일 회사로는 차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다 일원화를 하고 있고 유럽의 이제 EV 박사라 회사도 유사한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충전기를 넓혀가면서 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안정적 충전을 해주는 충전기에 대한 수요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충전기가 늘어나는 시점 아마도 내년 내후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어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DR 서비스, 수요 자원 서비스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자원을 별도의 전기차 충전 자원으로 쓰지는 않고요. 국민 DR과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DR 쪽에서 편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 DR에서 전기차를 자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자원에 편입을 했지만 능동화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력 감축 지시가 있었을 때 충전 인프라를 조정을 통해 가지고 피크치를 조정해 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크를 시프팅해 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그게 도입되진 않았고 저희가 올 초에 DR 전문 회사와 협업을 해서 거래소에서 최초로 저희 거래 감축 명령에 따른 능동 반응을 하는 충전 제어를 통해서 실제 그 수요 자원으로서 보상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술은 충전기 안에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에 그 충전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술은 다 표준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기술을 통해서 충전기에 대한 속도를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속도를 조정해준 충전기들을 플릿으로 모아가지고 자원화를 하는 부분들을 좀 진행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뭐 V2G 시장 이런 이제 좀 거시적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충전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쏠림도 거의 뭐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승용차가 한 2,200만 대 정도 되고 가까운 2, 3년 시일에 10% 이상의 전환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쏠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부 공동주택은 자체적인 그리드망으로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앞서서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국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뭐 이런 이제 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에서 봤을 때에는 자동차 회사 또는 이런 전기와 관련된 통합 솔루션 회사들이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로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실 공동주택을 갖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멀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충전 시장 자체는 단순히 전기를 충전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충전과 방전을 이해해주는 시장이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는 1단계는 그냥 전기차 충전만 있으면 되겠죠. 2단계는 스마트 차징을 통한 이제 일종의 좀 전기 충전을 효율화하는 레버리지가 있을 거고요. 충방전이 활성화되면 실제로 전기 충전 사업자들 또는 전기차 충전기가 특히나 AC 차전은 사실 차저할 수는 없고 전력 공급 장치인데, 이랬을 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서의 거래 중개 사업,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피지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차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신재생이 사실 많아졌을 경우 제주도, 국내에선 제주 사항이고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전기 수요보다 과잉 신재생 발전 과잉이 있을 때 실제 전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요 조절이 뿐만 아니라 플러스 DR 개념에 버려지는 전기를 충전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이제 버려지는 전기를 충전해서 값싼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충전을 하고, 또 이제 가격대가 비싼 시간대에 방전을 함으로써 전기차를 거의 에너지 비용 없이 탈 수도 있는 뭐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 실증을 해보니 충전기라는 그 기기적 관점에서의 그 말단 포인트의 쉐어링도 필요하고, 또 이 충전기들을 플릿으로 묶었을 때 플랫폼적인 부분에서의 밸런싱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좀 검증을 해봤고, 특히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서의 이 충전 패턴은 사실은 이제 귀가 패턴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충전 시간이 거의 동일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시쯤에 퇴근하셔서 충전기를 물려놓으시면 한 2시 정도에 보통 충전이 끝나고, 배터리가 커진다고 해서 충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 주행 패턴에 따라서 충전량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면서도 물론 경제적 부분도 있지만 적정 배터리 용량이라는 것 자체가 쓰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승용하시는 분들의 충전량의 패턴은 거의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새벽 2시에 끝나는 충전이 2시 30분, 새벽 3시가 된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 줌으로써 피크를 조정해 줌으로써 발전 자체에 대한 부하를 줄여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방전을 이 안에서 이제 효율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응해서 한정된 건물 그리드의 용량에 대해서 레버리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충전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도인데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잠깐 저희도 설명해 드리면 실제 충전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플랫폼도 저희가 시작은 플랫폼 회사였고요.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를 홍보하기보다는 앞서서 차지 포인트나 EV 박스 같은 선도하는 회사들도 기술 내재화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테슬라 또한 기술 수직화를 한다는 부분이 실제로 단순히 충전만 할 수 있는 충전기는 앞으로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충전기 자체가 현재는 자동차와의 상호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허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충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충전이 일어나는 데이터들과 또 그 데이터에 따른 어떤 이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효율화를 하거나 부가적인 걸 만들어내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단 단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보 미드층이 있거든요.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는 전기전자 회사다 보니까 조금은 정보통신에 약합니다. 또 반대로 정보통신을 하는 회사들은 전기전자에 있어서의 이 말단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간극을 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여기가 직접 만드는 제품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일반적인 제조사의 제품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선 발표에서도 저도 사실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 보조금 발표 말고 그 데이터 쪽에서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희도 충전 데이터를 상당히 많은 양을 수집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인프라를 보조할 때 사실 AC 차저는 그 배터리 정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OBC를 통해서 충전하기 때문에 단순 충전 정보만 가져오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단순 충전기의 보조 금액을 한 4배 정도 더 주면서 AC 차저도 PLC 통신을 통해서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전 발표에서도 이제 사실 질문에도 있었지만 OEM사가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배터리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환경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수집은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저희의 기술적 한계이긴 한데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바꿀 때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적 기술이나 노하우적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나온 인사이트를 다시 서비스로 넘기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단일 회사가 하기 매우 어렵고 그 정도를 해내는 거는 현재는 테슬라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좀 함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충전기 부분에 대한 기술 접근, 그 다음에 이걸 모아주는 플랫폼의 접근, 그 다음에 엔드단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정보일 수도 있고 고객들의 운행 패턴일 수도 있고 충전 패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이거를 이제 이 인사이트로 만들어낼까에 대한 넥스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사실 뭐 재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은 국가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함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건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OBD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되게 예전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자동차 회사들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OBD 정보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 OBD 정보가 결국 이제 접근은 가능하게 되었다 부분인데 전기차 부분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BMS 정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요즘 화재 이슈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배터리 정보에 대해서 민감해진 건데 자동차에 다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자동차 관계자도 계실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었을 때 좀 거시적 관점과 대의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지만 수집 단계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뭐 충전이 돼요 안 돼요. 뭐 미국도 요즘에 말 많습니다. 충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충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표준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표준화도 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이제 차량과 충전기 간의 이제 상호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부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그 넥스트로는 어떻게 그러면 충전기들이 더 똑똑해질 거냐, 더 효율화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은 관점이지 않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